검새들하고 판새들이 정보 공개 안 하고 감추는 없는 죄 만들고 뭐 이런 거 빼고 공개적으로 했던 개판결질 배달의 민족 판결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언론사에서 맨날 까죠. 배달앱 갑질하고 수수료 배달비 포함한 수수료면 뭐 30-40% 뜯기니 그러면은 마진이 물류대 있는 프랜차이즈는 뭐 10%밖에 안 남는다더니 뭐 어쩌니 배달앱 못하면은 매출이 아작이 나가지고 어떻게 된다더니 그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2017년에 계약 해지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터질 때 배달 하나도 안 한 다른 어플로 한 거평식 식당은 대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을 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배달의 민족을 했잖아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존나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평식당 배달 못 썼습니까? 띵동 이런 것만 하고. 물론 강남에서 띵동이 유명해서 다행이었지만 리뷰 뭐 몇천 개 이거 있지만 띵동 사장이 영업 방식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 갖다 카바를 다 쳐야 되는데 주문 잘라 먹고 그러다가 이제 폐업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런 것도 다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주문 잘라 먹었다 이런 증거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저기 배달의 민족 판결이 어떤 개판결이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올린 게시물 중에요. 씨발새끼 4명. 씨발새끼라고 했죠. 그럼 모욕죄죠. 모욕죄로 고소하면 해봐라. 씨발새끼들. 경찰서 가서 보죠. 씨발 그러면 난. 경찰서 가서 내가 진술 받고 재판 받으면 형사재판 받으면 되죠. 형사재판에서 이 씨발새끼들이 나한테 이런 짓 해가지고 욕했어요. 라고 판사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이 안세훈 변호사라는 사람을 내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봤는데 판사들을 좀 까더라고요. 당하는 게 많은가 봐요. 자기가 변호하면서 너무 여자들 여성시대 뭐 이런 소속된 여자들 진술만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은 성범죄 피해자 억울히 뭐 모임 만들고 그러는 변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 카페에 올린 글인데요. 이거는 제가 끊지 않고 다 읽겠습니다. 유튜브 보고 여자들 카페인 여성시대 게시물이 증거라고 우기며 허위사실 유포 판결한 너무 억울함이 공유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평식당이라는 업체를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어플을 통하여 배달 장사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제사항이 하나 빠졌는데요. 로이어즈 타워는 저기 학원이 근처에 많았죠. 근데 그 학원들의 몇몇의 업체들이 외상 장부를 걸고 학식 먹듯이 가격을 막 후려쳐서 마진도 안 남기고 후려치면서 그런 식으로 팔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항의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 항의를 한 거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든 게 검찰에서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금 전자소송 계정이 삭제를 당해가지고 전자소송에 다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려고 일단 배달의 민족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상 장부를 안 주는 가게들은 안 온다. 그래서 다 그런 데만 자리 채우는 상권이라 배달 장사만 하고 있었고 배달 장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웬 여자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장문의 허위 리뷰를 남겼고 이 여자한테 법적 조치 전에 왜 그런 허위사실을 썼냐는 항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여자는 나중에 알고 보니 다음 카페 여성시대 운영진과 절친인 관계로서 다음 카페 여성시대의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위 연락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뭐니 개드립을 치며 그 여성시대 절친인 배달의 민족 당시 대표였던 김몽진의 마누라에게까지 압력이 들어가 배달의 민족 계약을 일방해제시켰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허위 리뷰에 대응하지 않아 직접 연락해 한 배달의 민족의 업무방해 책임이 있다고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소송구조 신청을 하였고, 이 소송구조라는 것은 증거와 청구 원인상 명백히 패소할 사정이 없을 때만 해주는 것이기에 담당 소송구조 합의부에서 소송 전부구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지원해 주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판결이 기각된 게요,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소송을 진행을, 제가 분명히 적자 상태가 이런 상황이라서 나가지고 수급 상태가 계속 오래됐었다고 내가 말했죠,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수급자고 계약 해지를 당해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허위사실로, 그것도 허위사실로 계약 해지를 했으니까 업무 방해다. 이건 기업의 계약 자유가 아니고 업무 방해 범죄 행위다라고 해서 소송을 신청하면서 소송 구조를 신청해서 인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 소송 비용 다 내줄 테니까 네 승소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기각을 시킨 거예요. 이 새끼들이, 법원 새끼들이 정신병 걸린 겁니다. 저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저만 정상인이고 다 정신병자입니다. 법원의 노예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저 지금 국민들이 법원의 노예 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법원이 정상입니까, 이게? 소송 구조로 진행된 사건을 기각시킨 겁니다. 하지만 판사 설민수, 박설아, 대법원장 김명수 등은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 올라온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갈겨 쓴 진술만 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여성시대 게시물이 증거라고 판결한 거예요. 판결문 거기에 밑에 보면 판결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까인 거 나옵니다. 직접 연락해 욕설을 퍼붓고 싸웠다. 이상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허위 판결로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업주가 정미숙 저희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타인이지 않습니까? 가족이지만 경제 공동체지만 법률상 타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행위를 제가 했다고 판결문에 적어가지고 기각을 시켰는데요. 헌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헌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로. 이거를 정미숙이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했다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니까 이게 법원입니까? 헌법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게. 그것도 정미숙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고 아들인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판결문을 쓰면서 기각을 해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법원입니까? 병원이지, 정신병원이지. 그래서 서울지방정신병원이라고 제가 지칭한 겁니다. 라는 허위사실들 적은 허위 판결로서 기각을 하고 항소심들에 대한 소송 구조 등도 현재 대법원장인 조희대까지 기각을 하며 항소심 못하게 막아 확정을 시키고 변호사 비용만으로 1202만 9,186원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윤석열이 한 짓이요. 항소심 못하게 막은 항소심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조희대를 대법원장 시키고 지금 대통령이랑 앉아있는 겁니다. 윤석열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검찰에 위 판사들 및 여성시대 회원들을 전부 형사고소하고 내가 걸었어요. 다 걸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뭐 누구는 누구네, 누구 가족이네, 뭐라 썼네 이렇게 다 올리는 것처럼 그거를 다 경찰서에 다 가가지고 다 고소했습니다. 일일이 전부 다. 허위하고 위 판결문 내용 때문에 피혐의자로도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도 피혐의 자료도 받았죠. 이딴 식으로 개판결 기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찰 조사를 하죠. 저는 위에 쓴 내용들처럼 개인정보법 내용은 정당방위라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되려 여성시대 회원 몇 명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게시물을 다 내렸지만 예전에 형사처벌 검찰에서 시키는 약식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다 올렸었죠.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증거자료와 해당 판결문이 허위사실에 기반하였다는 장문의 하소연을 담아 판결문을 토대로 기사를 쓴 언론사들의 중재 요청을 하였고 몇 개 언론사는 아예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언론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민형사 합의되었고 아니 씨발 얼마나 개판결이면은 언론사에서 기사를 그냥 삭제해버립니까? 제가 한마디로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린 것처럼 증거하고 내용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 구조도 인용이 된 거 아닙니까? 명백 패소할 사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언론사들에서 기사를 그냥 삭제해버리겠습니까? 그 기사 분명히 뭐 배달민족하고 인터뷰도 했을 거고 뭐 돈거래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포기하고 삭제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합의된 내용 중에 이제 공개가 가능한 아주경제 뉴스의 합의서 내용들을 보면 판결이 모두 다 허위 사실이라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하면 삭제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을 삭제하라.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까요. 욕설 등의 폭탄 메시지 보냈다는 내용을 삭제하라. 욕한 적 없고요. 폭탄 메시지 보낸 적도 없고요. 그냥 저 위에 쓴 그대로입니다. 그냥 항의만 한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이니까 왜 허위사실 씻었냐 그냥 정중하게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욕했다니 폭탄 메시지 보냈다니 허위사실 써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겁니다. 개판결진 하면서 이게 조정 합의서입니다. 이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조정 합의서. 여기 보면 삭제한다. 카톡 삭제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부분을 삭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안 했다. 직접 연락해 욕설을 퍼붓고 싸운 것을 부분을 직접 연락한 것으로 수정한다. 욕설을 퍼붓고 욕설을 퍼부은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다. 그리고 형사 합의한다. 기자 사인하고 조사관은 나중에 사인했습니다. 이게 판결문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아무나 가입하고 영업하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배달의 민족 등 어플에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무고당하여 계약 해지로 업무방해 당하고 있고 거액의 소송 부담도 지라는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 윤석열에게 지급 명령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이거 해결하라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터졌고 지금도 코로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코로나 옛날처럼 몇십만 명 걸리던 그런 시절처럼 그런 것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옛날부터 계속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계속 배달 못하고 거평식당은 뭐 그러면은 뭐로 살았습니까? 뭐 손가락 빨면서 살았겠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2024 차전 13726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법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헌법 등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상태일 때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로서 그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와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에 따른 위자료를 정신적 피해인 손해로보아 같이 배상해야 한다. 피고 윤석열은 국가에서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1조 주권, 국민 주권, 국민이 국가라는 당사자주의, 헌법 제7조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한 재산권 등에 대해 이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에 대한 봉사자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이 지고 원고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 업무방해 등의 안보 위협이라고 잘못 썼지만 위험의 제거 등의 법률행위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기초사실.
원고의 모 정미숙의 명의로 2012 10월 31일부터 거평식당에 영업을 하다가 홀 장사가 안 되어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의민족 등에 가입하여 배달 장사를 하였다. 홀 장사가 안 되니 원래 있었던 보건사로 129 거평타운에서 명도를 하고 근처 변호사, 판사, 검사, 법원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피고가 불공정 거래로 외상 결제를 허용해주는 일명 장부 거래라고 한다. 특정 업체들에게만 밥을 대먹어 유착 거래 없이는 배달 장사만 가능한 학식, 그냥 학원 밥집이죠. 학원 밥집. 그리고 이 검찰 밥집,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서초중앙로 125 로이저타워 지하 푸드코트에 입점해서 배달 장사만 하다가 배달 장사가 잘 되자 방해하려는 세력이 허위 리뷰를 남기며 업무 방해하였다. 배달의 민족은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배달의 민족이 모든 책임을 지고 통신 판매 당사자가 되는 배민라이더스. 그러니까 현재는 가게 배달이 이때는 배민 라이더스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통신 판매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가게 배달이란다. 배민 배달. 그러니까 배민 배달. 가게 배달이 아니고 잘못 말했어요. 배민 배달이 배민 라이더스였습니다. 둘째는 통신 판매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업장이 지는 울트라콜이 있었는데, 울트라콜이 현재는 가게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민 배달은 배민 라이더스였고 가게 배달이 울트라콜이었습니다. 두 개는 의 차이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죠. 당시에 원고의 정미숙은 울트라콜, 즉 가게 배달로만 장사하는 통신파 거래 당사자였고 통신 판매 사업자도 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그냥 중개업자예요. 걔네는 거래와 통신 고객과의 연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주문 중개만 하는 업체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미치는 새끼들이죠. 완전히 미친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단순 광고와 주문 중개만 하였다. 배민 라이더스는 거래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이라 업주의 연락처 제공도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게 배달은 이제 배달의 당사자가 배달 앱이 아니고 가게니까 가게한테 연락처도 오고 주소도 오고 다 개인정보가 다 옵니다. 이거 개인정보 관리할 권한이나 의무도 가게에 있고요. 근데 배민 라이더스, 이때는 배민 라이더스였죠. 그건 이제 배달앱에서 주문받고 배달앱에서 배달해주고 그러는 거니까 연락처도 주소도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업주한테 비공개예요. 다 그냥 통신 판매 당사자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연락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었겠죠. 하지만 가게 배달, 이때 당시에는 울트라콜이었죠. 울트라콜인 상태에서 배달의 당사자였던, 주소받고 연락처 받던 거평식당이 허위 리뷰 쓴 고객한테 정중하게 왜 허위 리뷰를 쓰셨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 내용들에 의한 청구원인가 증거로 서울 구라법원, 전 구라법원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소송 구조 신청을 하였는데 명백비 회수할 사정이 없어 승소라고 인용되어 소송 진행하였으나, 코로나 걸린 김명수 등의 정치판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내용과 법원 조정 사건 내용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패소시켰다. 법원 조정으로 기사 삭제한 언론사도 있어요. 얼마나 내용이 어이가 없으면 기사를 삭제해버리겠습니까? 언론사들이 원래 기사 삭제 잘 안 하는데 그냥 수정만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거래 트랜잭션은 고객이 리뷰를 남길 수 있거나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는 한 리뷰를 남긴 뒤 환불 요청을 한 뒤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배달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은 이 트랜잭션 전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법률상 해석입니다. 검찰에서도 저를 혐의 없음 처분했어요. 혐의 없음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왜냐? 고객이 리뷰를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리뷰가 잘못되면 당연히 연락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사회상규입니다.
근데 사회상규가 위반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배달의 민족이 가입한 서비스 또한 울트라콜인 중개거래였고 배달의 민족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배민라이더스 계약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배민 배달이 아니었고 가게 배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은 기각 못하겠으니 허위사실을 가미하여 불법행위를 한 양 무고하며 기각한 것이다. 저요? 경찰 조사 불송치, 경찰 불송치, 검찰 무혐의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 전 빽이 있지 않습니다. 빽이 있지 않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 내용이니까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헌법상 영자재 금지 원칙에 의해서 정미숙의 행위가 아닌 원고의 행위로 인해서 저의 행위로 인해서 정미숙은 기각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가 존재한다. 이를 법원이라는 헌법수호라는 기관이 침해하였다. 그러니까 저의 행위로 인해서 엄마가 왜 기각을 당하냐 이거죠. 왜 내가 한 행위를 언급을 하면서 불법 행위도 아닌 허위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그냥 열심히 요리만 한 엄마에 대해서 그러냐 이거죠. 아 여태까지 들으신 분 다 들으신 분 진짜 개빡치죠. 완전 개빡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와. 이 기각으로 인하여 업무방해 당했는데 되려 배달의 민족이 고용한 변호사 태평양 소송 비용 120-9186원 물어내라고 서울 구라법원이 2019 타체 114039 사건에 압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들이 법원이나 검찰, 경찰과 연관된 인간들이 죄다 코로나 걸려서 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전시국가로서 모든 인물들은 군자원에 편입된다. 이는 전시근로역인 피고는 당연히 잘 아는 법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군인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의 상관인 대통령 문재인은 종북 성향으로 인해서 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 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회사인 우한형제들의 별다른 조치 없이 퇴진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피고 윤석열이요. 지금 대통령님 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달의 민족이 부당이득으로 얻어가고 있는 손해인 120-9186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증거자료 원고와 같은 울트라콜 가입 매장은 고객 응대를 증거자료 뉴스와 같이 직접 연락하는 뉴스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 다 계약 해지 됐습니까? 저만 됐죠? 그 사람들은 뭡니까? 직접 연락했는데 직접 연락하면 계약 해지라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직접 연락했는데 왜 계약 해지 안 해요? 장난합니까? 그냥 타겟팅으로 저 거평식당 하나 찍고 그냥 타겟팅으로 찍고 무슨 이유인지 알아내야 되겠지만 타겟팅으로 찍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업무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해지 없다. 원고의 정미숙에 대하여서만 원고의 불법행위도 아닌 합법행위를 가지고 계약 해지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입틀막 나오죠. 대통령이 오고 싶어서 입틀막 이것처럼 각하당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각하를 절했습니다. 송달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한테 이거 등기로 보냈습니다. 아 씨발 너무 어이없네요. 윤석열 뭐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저 그러면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코로나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언론사에서 배달의 민족 아니면 독과점이라 다 배달 안 하면 다 굶어 죽는다 이 소리를 해가는데 그러면은 거평식당 굶어 죽었습니까? 지금 엄마 죽었어요? 제 엄마 죽었습니까? 이 씨발 새끼들아? 병신 새끼들 아닙니까? 윤석열 지지율 계속 떨어지죠?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를 모릅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헌법을 안 지키잖아요. 헌법 7조를 안 지키잖아요. 입틀막 했잖아요. 소송 틀막 했잖아요.